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및 걸프 해안의 주요 항만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두 번째 엔화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이폰 16 수요에 대한 우려로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을 시작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3%와 1.53% 하락했으며 다우 지수도 0.41%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후 WTI 가격이 급등하여 배럴당 71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금 가격 역시 온스당 2,670달러를 기록하며 안전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빅스 지수도 20을 넘어서며 시장 불안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동부와 걸프 해안에서의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파업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JP모건은 하루 최대 4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으며 이 공격은 이스라엘리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이후 며칠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 중부 및 남부 지역에 떨어졌으나 현재 보고된 피해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이란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후속 대응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의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동 전역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의 지상 작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원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으며 급등했습니다. 미국 동부 및 걸프 해안의 주요 항만에서 항만 노동자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소속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은 10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파업은 미국 동부와 걸프 해안의 14개의 주요 항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 물량의 약 43에서 49%가 영향을 받게 되며 하루 최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ILA가 요구한 임금 인상과 자동화 반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ILA는 향후 6년 동안 매년 시간당 $5 인상과 컨테이너 처리 수수료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연합은 지난 월요일에 6년간 약 50%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ILA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항만에 약 10만 개의 컨테이너가 대기 중이며 경제 전문가들은 파업이 길어질 경우 특히 식품, 의약품,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물류 비용 상승과 제품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두 번째 엔화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은 일본 상사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본 상사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과 미주호 증권을 고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 표시 무담보 채권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버크셔는 현재 약 1.41조엔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한 상황이며 이러한 자금 조달로 일본 상사들의 주가 상승과 니케이 225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이토츠와 미쓰이의 주가는 각각 3.6% 상승했으며 일본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9월 회의에서 일본은행 위원들은 경제 및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0.25%의 단기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금리 결정 회의는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내년 1월쯤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이 지역의 인력의 약 10%를 감축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 지사에서도 감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에서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관련 메모리 칩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10%의 직원을 줄였으며 이번에도 해외 인력의 약 10%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아이폰 16 수요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아이폰 16의 대기 시간이 작년보다 짧아진 것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예상보다 약한 수요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대만 공급업체의 12월 분기 주문을 줄였을 가능성도 언급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이른 주문 감소 사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프로 모델의 대기 시간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다가오면서 초기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키는 CEO 교체를 앞두고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11월 예정이었던 투자자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나이키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11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고 컨버스 브랜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나이키의 디지털 판매와 나이키 직접 판매는 각각 15%와 13% 감소했습니다. 엘리엇 힐이 CEO로 임명된 후 나이키의 주요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및 혁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나이키는 공급망 문제와 기존 제품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으며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기존 리테일러와의 관계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